나의 답답하고 힘든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부분, 해결되는 부분, 말끔하게 고민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의 답답하고 힘든 이 상황이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를 획득하면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해결이 되고, 이 일이 해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훨훨 날아가는 그런 형국처럼 보인다 이러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 어떤 고통을 좀 겪고 있었냐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게 또 잘 해결이 되는 모양이에요. 돈에 대한 고통, 그리고 생존에 대한 고통. 근데 뭔가 내가 부자건 부자가 되지 않았건 내 마음이 확 바뀌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좀 생활고 겪을 정도로 좀 힘들었다가 돈이 꽤 많이 잘 벌려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수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금전이 좀 해결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거, 꿈을 펼치려고 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좀 현실이 되는 느낌 이러거든요. 뭔가 금전이 힘들다 보니까 몸도 더 아프고 회복이 좀 더디고, 아니면 잠이 안 오고 정신이 조금 힘들고 불안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 금전적인 어떤 해결로 인해 여러분들이 인생이 확 발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해결되지 못하고 답답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갑자기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돼?
갑자기 돈이 들어와. 내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승진이 되거나 취업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일의 성과가 굉장히 좋게 돼가지고 거기서 수익 창출이 나거나 인정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금전적인 좀 횡재가 좀 보이는 거 보면은 로또가 되거나 투자가 대박 나거나 코인에 대박 나거나 약 그런 느낌? 나의 모든 행위와 행동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좀 바뀌는 느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걸로 인해 여러분들이 날개를 펴고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느낌으로 보여요. 여태 왜 이렇게 돈이 없으셨냐면, 여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이 없었던 이유가 구설수도 휘발렸고, 여러분들이 돈적으로 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누군가 막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 때 누군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받기 힘들고 돈을 더 벌기가 힘들고 약간 그런 악순환이 계속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횡재수가 이제 들어와요. 금전적인 횡재수. 그걸로 인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이루고 싶었던 거, 꿈을 향해 더 훨훨 날아가는 그런 형국이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내 인생이 엄청나게 해결되는 부분을 대해 볼게요. 일단 내가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내면의 평화와 안식?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 속에 한 줄기 빛이 보여서 거길 갔더니 결국은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면에 뭔가 있는 그런 울분과 우울증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일종의 수행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고행인욕이라고 해요.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 옆에 있는 게 뭔가 점차 떨어져 나감으로써 그러면서 비로소 내 그릇이 비워져 거기에 온갖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상태. 그걸 또 고행인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상태로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체나 가족, 친척, 지인, 모임, 회사, 업계 이런 데서 진짜 많이 마음을 다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를 견뎌내면서 그게 모든 게 다 단순히 여러분들을 정신병 걸리게 하고 어둠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잘 수행자처럼 이겨냈기 때문에 그게 복으로 뒤바뀌어가지고 뭔가 물질적인 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거든요. 우리나라나 이젠 동양 같은 경우는 복을 기원할 때 한자 복자를 써가지고 복을 기원하잖아요. 근데 서양 중세시대는 이렇게 뿔을 하나의 복으로 상징해가지고 요 뿔 안에 진귀한 보석이나 과일, 신선한 과일을 그리면 이제 풍수적으로 좋다 해가지고 입구에 이렇게 좀 걸어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이 뿔 안에 보석이 있죠. 이게 복이 된다, 복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밝음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바뀌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간장종지만한 사람도 이런 고통과 수행을 감내하면 그 그릇이 커지기도 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또 채워져 있으면 그거를 또 비워내기 위해서 또 이런 나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우리는 보면은 항상 잘 되고 항상 복 받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부자 되고 항상 모든 걸 누리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투자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고점에 물리면은 그 팔기도 힘들고 자꾸 떨어지면은 마음만 아픈데 내가 저점에 잡으면은 시간 지나면 그게 막 몇 배로 불려져 있으면 그것도 진짜 진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인생이 그게 여러분들이 뭐 나빠서 여러분들이 뭐 고생할 만한 나쁜 영혼이라서 바닥을 쳤던 것 같진 않아요. 바닥을 침으로써 여러분들이 훅 하고 올라가는 그 반등을 용 스프링처럼 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반등처럼 보여서 이 후퇴는 그냥 후퇴가 아니고 방아쇠를 뒤로 당겨야 비로소 총알이 나가듯이 이 내가 일시적인 후퇴였지 내가 영원히 후퇴하려고 그렇게 고생했던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생을 했는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면초가인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가족들이나
그런 가족 같은 업계들, 극소수들, 친구, 지인들, 친척들에게 아주 고통받았어요. 방치를 했거나 여러분들을 괴롭혔거나, 그리고 왠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을 이제 어둠으로 내몰았거나 했을 텐데, 그들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혔냐 물어볼게요. 왜 괴롭혔냐? 아, 여러분들에게 돈을 아끼고 싶어가지고, 돈 쓰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들도 잘못된 거, 여러분들에 대한 잘못된 사실이나 정보를 듣고서 오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자라면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좀 많이 고통받았거나, 아니면 좀 작은 업계나 회사 같은 데서, 가족 같은 회사에서 좀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모함도 받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고통이 오히려 복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게 왜 복으로 바뀌는지, 무슨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더 물어볼게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게, 에? 아, 떨어져 나가서? 아,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들이. 음, 아, 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불교에서는 아상이란 게 있어요. 나에 대한 거, 나에 대한 집착, 내 육신에 대한 집착, 육체에 대한 집착. 그런 게 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비로소 내가 비워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릇 안에 막 채워지도록, 진기한 보석이 채워지는 형국이라 그랬죠? 이런 고통이 비로소 그 그릇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비워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대요. 그래서 일적인 면이나 돈적인 면에서도 잘 풀리려고 좀 이런 일이 있었고,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세팅이 돼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감내할게,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가족을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고생을 한번 연락해 해볼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발전하고, 그걸로 인해 내가 복을 받고 거부가 되는 것도 한번 내가 감내해 볼게. 약간 이렇게 해서 내가 세팅해 놓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가 집착하는 거, 아상 내는 거, 그리고 집요하게 뭔가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가치관에 내가 빠져가지고 고집 피우는 거, 요런 것들이 다 사라져 떨어져 나가면서 비로소 그게 복으로 이렇게 뒤바뀌는 형국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복을 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상의 성공은 이렇게 재능이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래요.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 운기를 높여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이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떤 자세였기 때문에 운이 이렇게 발복하는지도 물어볼게요. 아,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그 분노, 부모님, 가족들, 형제들, 거기서 오는 고통으로 여러분들이 정신도 망가져도 봐봤고, 굉장히 힘들었고, 내면도 많이 무너졌고, 자유도 박탈당한 채 좀 크셨던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공부가 됐대요. 분노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무슨 공부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공부가 됐냐? 아,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내가 노력해서 뭐든 얻겠다 하는 그 성실성.
내가 지금은 이 성실함이나 나의 진가를 아무도 못 알아주지만 나는 꾸준히 성실히 공부하면서 세상을 마주하고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한테 복으로 바뀐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틈틈이 책도 읽고 세상에 대한 공부도 하고 분석도 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가까운 그런 존재들이 나를 괴롭히게 되면 일단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야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금전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연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깨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내 그릇을 넓히게 해서 거기다 진기한 금은보화가 이렇게 좀 쏟아져서 이제 채워지는 그런 격이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정말 완벽하지 않고 하늘에서도 아이 부모 자격이 없다 열심히 양육하지도 않고 맨날 못된 말만 하고 나쁜 말만 하고 자존감만 없애고 왜 결혼을 해서 그럴 거면 애를 까가지고 그러냐 밥도 잘 안 주고 음식도 잘 안 해 먹이고 약간 그랬거든요. 좀 많이 좀 나빠 보이고 또 여러분들 형제자매 남보다도 못한 관계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얘는 태초에 없는 것처럼 그냥 행동을 하래요. 얘는 내 형제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내 소식도 조차도 알리지 말래요. 인연이 없는 존재래요. 내 형제 자매는. 좀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그냥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존재고 만약에 내가 작은 단체에서 이런 일이 생겼었다. 단체 사람들은 그 악마에 씌인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악독한 사람, 돈만 아는 사람, 돈귀신 붙은 사람. 그래서 내가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까지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받았던 거예요. 결이 맞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작은 업계든 조소기업이든 단체든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다면 그게 악마들만 바글거렸기 때문에 내가 결이 안 맞아서 이랬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들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면에 있는 큰 그릇에 이제 비로소 마음이 비워지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채워나가게 되는 형국이니까 앞으로 이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그냥 일분법적인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없어야 된다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폭염도 와야 되고 한파도 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곡식도 열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토양에 있는 박테리아도 죽고 살균도 되고 폭염에 살균되고 한파에 얼어 죽고 그러면서 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토양의 질이.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곡식이나 그런 가을 추수가 잘 되는 곳은 이렇게 사계절이 좀 뚜렷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 한파도 겪고 폭염도 겪고 이런 분들이 비로소 가을에 엄청난 곡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1년 내내 기후가 온화하고 아니면 1년 내내 비만 오거나 그냥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나라들은 이제 농산물이 잘 안 돼 갖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좀 밋밋한 인생보다는 이렇게 이제 폭염도 오고 한파도 견디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보면 양질의 그런 토양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인생을 더 풍요롭고 멋지게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이치인 게 아닌가? 오늘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번 분들 고생 많으셨고 미리 축하드리고 이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뽑아주신 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음,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거, 너무 완벽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내 인생의 흐름을 한번 맡겨보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네요. 어떤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강력하게 뭐든지 통제하고 강력하게 뭐든지 유난을 떤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이 해결되거나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게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제는 세상의 이치까지도 알게 돼요. 그런가 자연과 좀 내가 가까워지고 자연에서 뭔가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문제 해결이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균형이 잡혀지게 되고, 비로소 준비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모티베이션, 동기가 생기는,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어떤 목표 의식이 생기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들은 어떤 거였냐? 참 일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조직 생활이나 사회생활 같은 거에서도 좀 힘들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요. 근데 이제 완벽한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뭔가가 탄생하면 그건 낡기 마련이고요. 소멸하고 나중에는 쓸모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쓸모없는 물건이 탄생하더라도 시대만 잘 만나면 그게 아주 쓸모있는 물건이 되기도 하죠. 그건 사람도 그렇습니다. 니콜라스 테슬라인가? 니콜라 테슬라? 그 옛날에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다 하는데 그분이 아마 전류를 그거를 발견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데요. 밤에도 이렇게 불도 켤 수 있고. 근데 그분은 이제 막상 그분의 삶을 봤을 때는 100년이 앞선 기술이다 보니까 좀 비참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아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번뜩이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천재여가지고 또 이해를 받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80% 정도는 그래도 남들에게 내세웠을 때, 인정받거나, 아, 그 괜찮네. 이렇게 말을 듣는 일을 하고, 20%만 그런 천재적인 거, 앞서는 거,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하던지,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중에 시대가 완전 80%를 테슬라 그분처럼, 천재적인 그 발상을 계속 실현하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가난하게 인정도 못 받고 계시는 것보다 한 80% 정도는 세상에서 활용되고 현대사회에 걸맞는 그런 인재상이나 사람이 돼가지고 사회성 있게 그렇게 삶을 앞서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거, 여러분들의 그런 천재적인 그런 행동이나 아이디어,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밸런스를 맞췄기 때문에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균형이라는 카드가 뜬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몇 년 전에 인기 있는 인간상과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과 지금이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이 다르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냐.
아, 왜 자꾸 월드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여러분들이 좀 뭔가 진짜 천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지 않는 거,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거. 어. 미래를 앞서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능적인 감이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 나는 유튜버가 될 거야,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했을 때 다 미쳤다고 하겠죠? 그럴 시간에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갖고 가수나 해, 연기자가 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은 유명 연예인들의 영향력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20년을 앞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조금 특이해 보이거나, 안 맞거나 이랬을 수 있는데, 음,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앞서가는 이유도 이게 똑똑함도 있지만 본능이 있거든요. 생존 본능, 약간 그 안에 뒤에 내장되어 있는 DNA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또 미래를 그렇게 예측하고 앞으로 이런 산업이 뜰 거다 하는 거를 어렴풋이 좀 아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처럼 80% 정도는 사람들 눈에도 거슬리지 않고 인정받고 납득되는 일을 하고 20%만 나의 천재적인 그런 인사이트, 미래를 보는 인사이트 시각을 실현하면서 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 말을 제가 요즘 오늘 3번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셔서 그런지 아니면은 안 보셨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치를 깨달으면서 내가 균형을 잡고 아,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겠다 하면서 좀 흐름이 바뀌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거나 뒤 흔들려 그러거나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나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거나 나의 생각을 밀고 나가면서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균형을 잡고서 미래에 대한 목표 의식과 동기가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은 네, 여러분들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을 이제 망치려고 그러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행동을 웬만하면은 가가지고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지가 없는 것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고나리 짓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존재들을 내가 막아서고 관심을 안 주고 그들에게 반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도 재미가 없어서 나를 덜 괴롭히면서 내가 가진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가 좀 해결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인생을 구축해 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균형을 되찾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되냐면 굉장히 인기 있는 분들이 되는구나. 뭔가 창의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리고 창작 능력도 있고 신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 유명인 이런 게 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됐다면 오늘 카드를 참고하셔가지고 나를 잘 검열해서 내가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해가지고 미래에는 진짜 이렇게 잘 성공하시기를 기도 드릴게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 볼게요. 자, 4번 분들이 해결되는 부분은 경쟁자 제거, 내 인생을 앞길을 막는 놈 제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내 재능을 펼친다고 하네요. 이 전차로 쓸어버린다. 으깨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여러분들이 진실은 하나니까. 이 세상에 진실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기꾼이나 현혹자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을 해도 귤은 귤인 건 진실이 하나고 바나나는 바나나인 건 진실이 하나인 거예요. 돌이 돌인 게 진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래 태초가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태는 방해꾼들 때문에 내 재능을 못 펼쳤던 것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재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재능을 못 펼치게 내 앞길을 막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전차로 쓸어버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뭔가 제거가 된다. 내 공간이 완전 깨끗해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문제가 있었나 물어볼게요. 어떤 고통을 받았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기가 힘들었어.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좋은 인재라는 거를 알려주기도 힘들었어요. 왜? 왜? 왜 힘들었냐면, 왜 그 인정받기 힘들었냐면, 세상이 또 근데 타락하기도 했어요. 야만의 시대여가지고, 아주 못 배워 처먹은 놈들이 또 위에 올라가 있고, 밑에 있어야 될 놈들이 위에 있고, 위에 계셔야 될 분들이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완전 거꾸로 돼 있었던 형국이라서, 오히려 재능이 있는 분들이 빛을 못 보고, 재능이 없는 놈들이 위에 가 있고, 그런 형국이었어서 더 힘들었대요, 여러분들이. 그 시기 질투 같은 것도 많이 받았고, 세상이 썩어가지고 종교도 종교의 역할을 못하고 정화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몰상식하고 상도덕 없고, 그러니까 이 야만의 시대에 야만인만 있었다는 말이죠. 그 야만인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내 진짜 순수 실력을 펼칠 만한 그런 무대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 야만인들이 다 전차로 쓸어 발겨가지고 다 으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공간을, 내 앞길을 막는 게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꿈을 펼치는 형국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 미래에. 어떻게 되냐. 내가 가난 때문에 힘들었던 거. 막 몸도 아팠을 거예요. 몸이 아팠던 거에서도 벗어나고, 막 주변에서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혔던 그런 말에서도 내가 벗어나고, 축생기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휘둘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인두겁만 썼다고 사람이 아닌데, 뭔가 내가 사람인데, 뭔가 그런 인두겁 쓴 짐승들이 또 여러분들을 휘두르고, 내가 뭔가 그런 사람들이 좀 연장자라는 이름 하에, 지위가 더 높다는 이름 하에 여러분들을 막 휘둘렀던 것 같은데, 이젠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물어볼게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 봐요.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이 온대잖아. 이렇게 돈을 탐하는 놈들은 이렇게 어디에 갇혀가지고 귀두에 갇혀서 칼이 사방에 꽂혀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게,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칼빵 맞고, 아니면 그런 돈 욕심 내는 거에 대해서 비난받고 질타받고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질주의 세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다른 세상으로 좀 바뀌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어떻게 되냐? 싸움이 없는 세상, 평화를, 질서를 가지고 서로를 돕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좀 내면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인문학적 감성 그러면서 가족의 형태도 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공유라는 키워드와 지속 가능하다는 키워드가 많이 떠오르죠. 이미 떠오른 지 오래지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인간관계도 지속 가능한 관계들, 그래서 이제 꼭 결혼이나 가족의 형태로 삶을 꾸려가는 게 아니고, 어, 좀 인연들에게서도 좀 옅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좀 수행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수준이 낮으면 가정은 안 꾸리고 계속 연애는 끊임이 없는 그런 좀 양극화가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세상이 싸움이 도움이 안 돼요, 앞으로는. 옛날에는 내가 남을 짓밟아서 뭔가를 얻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골룸 같은 놈들이 막 100명, 1000명씩 막 몰려들어서 그 반지를 하나 차지하려고 막 미친 듯이 물고 뜯고 하는 형국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런 반지를 집착하는 세상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는 보석을 찾아가는 형국이에요,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야만인들이 설 자리가 없고, 여러분들 같이 힘순 진짜 힘을 숨겨놓은 그런 진짜 배기들이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인정받는 세상. 장인 정신, 인문학적 감성, 또 이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사랑, 우정, 뭐 연민, 그런 것들.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인정받아요. 아무래도 AI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있는 건 결국은 이타심과 선한 마음, 바른 생각이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오는 우정, 사랑, 뭐 이런 거 같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인정받게 될 그런 세상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설 자리가 이제는 여러분들만의 무대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야만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골룸들이죠. 골룸들. 이렇게 보면은 그 골룸들이 반지를 얻으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손에 또 들고 있죠. 신기하게. 이렇게 반지를 얻으면 세상에서 왕이 되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그런 거 얻어봤자 그냥 내 몸만 힘들어지는 거대요. 그게 진짜 내가 매지션이 되는, 내가 진짜 다재다능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는 증표가 아닌 거죠. 그냥 탐욕의 반지일 것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보석이나 반지를 쫓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나만의 보석을, 그런 값진 어떤 것들을 쫓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내면 성찰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거고, 그래서 나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좀 더 느끼는 거에 대한 갈구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 정신 같은 것도 그 사람의 혼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혼을 느꼈기 때문에 더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옛날에는 무조건 뭐 반지를 계속 찾는 그런 골룸들만 많은 세상이었다면, 그 반지 모양의 어떤 형태나 반지 같은 그런 것들을 유인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소비를 촉진하던지, 이익 집단에서 이제 사람들을 휘둘러가지고 이익을 얻고 했을 텐데, 이젠 그런 게 안 먹혀요. 인간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건 결국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이 뿜어져 나오는 어떤 모든 행위와 행동들, 그리고 사람이 가진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그런 어떤 재능들, 그런 여정들,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인정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세상이 도래를 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세상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